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gg플롯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gg플롯2를 이용해서요,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세팅을 하면서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몇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5개의 기본 함수들, 기본 많이 쓰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 그래프들을 어떻게 속성을 부여하고요, 어떻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축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축을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썼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 보는 우리가 이용했던 것 중에서 그 그래프 제목을 붙이거나,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우리가 좀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그 함수, 내가 원하는 값으로 문서로 텍스트로 이제 좀 변경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플롯이 있습니다. 바플롯,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설명을 우리가 많이 배웠죠.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지옴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텐데, 우리가 이미 이제 ggplot2 그래프 그릴 때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바플롯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세팅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추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플롯은 우리가 범주형 변수일 때 주로 사용하고요. 연속 변수일 때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바플롯을 그리는 방법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나중에 기술 통계 분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텐데, 기술 통계 분석할 때도 우리가 표로 만드는 방법 정리하면서 요거를 그래프 이용하는 방법이 또 다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나올 텐데요. 복습하면서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은 이제 연속 변수일 때 많이 쓰는데요. 연속 변수일 때 쓰는데, 거기 보면은 데이터에 분포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주로 그 다음에 이상치 검증할 때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상치 검증할 때는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박스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인 그래프는 이제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릴 텐데, 주로 언제 그리냐면은 시간에 나와 있을 때, 연속적인, 예를 들면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식의 값들이 변하죠? 그럼 주식의 값들이 매일매일 변할 때 어떤 값의 패턴이 연속적으로 쭉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 라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라인 그래프는 그래서 우리가 타임 시리즈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타임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관련이 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를 우리가 그릴 때 쓰는 게 라인 그래프입니다. 라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변수가 2개가 있을 때 쓰는 게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르죠.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이제 분석할 때, 상관 분석, 회계 분석할 때 쓰는 게 이제 스캐터 표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래프를 찍어보고 우리가 분석을 할 텐데요. 그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그러면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R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본 패키지를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하고요. tidy 벌스 갖고 오고요. 자,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됐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서 다시 이번에는 tidy 모델 해서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연습용으로 내장 객체 중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항공 관련 데이터들을 우리가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NYC 플라이트라는
패키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호출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블록을 위해서 쓰는 패키지를 하나 더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하고요. nyc flight 13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호출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데이터니까요. 우리가 아까 위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키지를 호출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lights라고 해서 호출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사용을 해봤죠. 우리가 R 기초 사용법 할 때 이미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데이터입니다. 12개 정도가 더 지금 안 나왔네요. 그죠? 옆에 잘렸으니까 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str이라든가 글림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구조를 우리가 변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림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글림스 해주고요. 플라이트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보면 옆에 안 보였던 변수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전체 변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웨더라는 것도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죠? 웨더라는 것도 불러갖고 와보고요. 그 다음에 글림스 이용해서 웨더를 호출해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함수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플롯입니다. 자, 바플롯은 우리가 범주형 변수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일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형이 있었죠? 기본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죠? 데이터 하고, 데이터는 위에 flight를 우리가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flight를 쓰고요. 그 다음에 aesthetic 있었죠? aesthetic 쓰기 위해서는 매핑을 먼저 써야 됩니다. 매핑 해주고요. 매핑에 aesthetic 해주고요. x축, y축을 해야 되는데 바플롯은 기본형으로 y는 필요 없고요.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니까 x축만 써주면 되겠죠. x는 위에서 우리가 그 항공기로 우리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항공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항공기가 캐리어였습니다. 캐리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x축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에 바플롯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찍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바 플롯을 우리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찍어보면은 각각의 비행기 항공기에 따른 전체적인 카운트 개수가 운항 항공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축, Y축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타이틀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타이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타이틀도 한번 넣어보고요. X축, Y축을 조금 수정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을 한번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타이틀 및 축 설정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를 그냥 갖고 와서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니까 자, 추가로 들어가고요. 조금 위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gg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gg 타이틀을 이용해서요.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요.
위에 타이틀이 위에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X축도 한번 바꿔보고 싶으면 X축해서 자, 이렇게 X랩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여기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Y랩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항공사하고 이제 출발 항공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편하게 하려 그러면요. 요거를 우리가 지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랩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붙여줍니다. 타이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해주고 Y축도 이렇게 해주면 이 값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값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그냥 써볼까요? 여기서 항공사.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노란색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면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색깔을 보고도 우리가 에러가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막혔고요. 항공사, 항공편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법 1, 방법 2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법 2를 선호하죠. 방법 2를 해서 랩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타이틀을 설정해 주는 게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세팅해 주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요. 요렇게 밑에 있는 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타이틀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변수가 2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에 여기 값들이 2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개 있는 경우를 합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G 플러스를 해보고요. 자, GG 플롯 해보고요. 데이터는 플라이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매핑해서 우리가 에스테틱, 그 다음에 X축은 우리가 캐리어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Y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Y축으로 하게 되면 Y에 값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수가 2개 들어올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누적 막대 그래프에서는 Y를 안 쓰고요. 이 값을 필이라는 걸로 씁니다. 필. 그래서 그 값들을 채워주는데 여기는 우리 그 공항, 출발 공항을 우리가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출발 공항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바 해서 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항공기 그 출발 공항에 따라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필이라고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누적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게 즉 X축하고 Y축은 아니고요. 두 가지의 범주형 데이터를 동시에 쓸 때 캐리어라는 데이터와 함수 변수와 우리가 출발 공항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쓸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적 막대 그래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가 나온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카피해서 뒤에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여서 완성본으로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누적 막대 그래프가 있으니까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출발 항공사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서 막대 그래프 3개로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막대형으로 2가지를 다시 표시해 주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막대 그래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카피 갖고 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카피되어 있는 걸 한번 보면 이렇게 화면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옴 바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까지 하면은 기존에 세팅됐던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조금 틀리게 가로 정도로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포지션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옵션이 나오죠. 이 중에서 포지션이라는 옵션 중에서 닷지라는 걸 있는데요. 닷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 그래프의 두께가 똑같이 해주려면은 막대 그래프 중에서도 포지션 닷지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닷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에서 프리저브 해가지고 프리저브의 값을 싱글 값으로 조금 빼볼게요, 제가. 그래서 포지션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오메트릭 바라는 함수를 쓰는데 포지션을 쓰는데, 포지션 중에서도 포지션 닷지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거기 안에 있는 세팅 값은 프리저브 값을 싱글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빠졌네요. 텍스트로 인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풀려서 나왔죠. 자, 누적 막대 그래프는 하나의 막대 그래프에 3가지의 우리가 카테고리 범죄형 변수들의 값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고요. 얘가 누적 막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풀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1번, 2번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2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이제 도표대로 여러분들이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보셨죠?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쓰는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플롯인데 갑자기 로즈 다이어그램 원도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원으로 그리는지만은 실제로는 막대 그래프를 원 형태로 좀 수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텐데, 위에는 여기까지만 갖다 쓰도록 할게요. 우리 누적 막대 그래프 있었죠? 요거 그대로 갖다가 자,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죠. 요런 모양을 이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를 하나 해주면 되냐면요.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던 코디네이션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코디네이션 값 중에서 조금 폴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중에서 언더바 폴라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폴라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변수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드,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폴라라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즈 다이어그램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다양한 그래프들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막대 그래프 정리해 보시면, 이제 하나가 있을 때 정리하는 방법하고, 그죠? 하나가 있을 때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수가 2개 있을 때 누적하는 방법, 그죠? 누적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가로형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우리 로즈형 다이어그램까지
세 가지 종류가, 네 가지 종류 있었죠. 하나 있을 때 누적 막대 그래프, 가로 막대 그래프, 로즈 다이어그램까지 우리가 지오메트릭 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